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 heard her say from each other. 음악거리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현입니다. 오늘은 소리잡 청담점에서 캐프 블레이드 2 메타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 스피커. 캐프는 우리나라에 블레이드 1하고 2가 메타 버전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 2 메타 버전 나왔다는 기사를 본 게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1 메타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 2 메타가 이제 출시가 돼서, 그래도 1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2가 조금 인터벌을 두고 출연을 해야 서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게다가 또 1하고 2는 워낙에 간격이 서로 굉장히 촘촘해서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고 스펙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어떻게 서로 용도가 다른 건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2 메타 얘기는 앞서서 캐프 얘기는 앞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저희가 블레이드 1만 해도 2번 촬영을 했죠. 그래서 소개를 많이 드렸고, 캐프는 상당히 제품들이 다양하고 이 라인업이 많아서 나올 때마다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제품에 관련한 그 스토리만 따로 쭉 뽑아서 이렇게 좀 해드리자면, 캐프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또 위해서, 캐프가 갖는 의미는 일단은 영국 스피커의 어떤 전통을,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 스타일대로 만든, 캐프가 봤던 이 스피커의 모범은 저음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작은 체구로 아주 크고 이렇게 넓고 막 이런 스피커가 아닌 채로 저음을 굉장히 잘 내는 스피커로 개발해내는 게 이제 캐프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런 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캐프 자체가 원래 시작은 유닛 제조사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유닛 제조사로서 그런 작은 체구로 큰 소리를 특히 저음을 내는 그런 스피커를 내는, 그게 바로 캐프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그게 캐프의 어떤 브랜드 시그너처처럼 되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캐프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 정도 체구 스피커로 80년대 미국의 덩치 큰 스피커들 사이에 들어가서 최상위로 올라가는, 또 미국 평론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캐프의 어떤 전통이었고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캐프의 설립자이자 오랫동안 회장을 지냈던, 영국 훈장까지 받았던 레이먼 쿠크라는 설립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스피커 제조 기술자이기도 하고, 스피커 회사를 굉장히 유수 회사들을 다니면서 스피커 비즈니스에 대한 게 굉장히 밝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캐프가 이런 미국 스피커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레이먼 쿠크의 어떤 국제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일단 와피데일부터 시작을 한 이분이 캐프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BBC에도 잠깐 근무를 했었죠. 와피데일 BBC를 거친 레이먼 쿠크가 BBC의 모니터 스피커, 우리도 좀 BBC가 이렇게 좀 제품 개발이 오래전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차 대전 때 썼던 앰프, 그 시절에 만든 그 앰프랑 방송 장비들을 한 60년대 이후까지 쓰고 있었으니까, 국영방송이라는 데가 좀 그런 게 있죠. 한 번에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니까 좀 이게 텀이 굉장히 깁니다. 교체 텀이. 그래서 레이먼 쿠크 박사가 그런 BBC 상황을 잘 알고서 굉장히 정확한 모니터가 필요했던 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인데, 그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오히려 BBC에서 만들었지만 그 프로젝트 전체를 주관한 거는 사실은 레이먼 쿠크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BC 모니터들의 모든 유닛 이런 것을 다 공급했던 게 캐프였고, 캐프가 아니었으면 BBC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린 스피커들로 기록되는 BBC 모니터들을 못 볼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만든 회사가 이제 캐프라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캐프의 이 히스토리 동안 약 60년, 얼마 전에 60주년이 나왔죠. 제품이 나왔죠. 60년이 넘는 동안 그런 게 쭉 진화해 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대형 스피커, 가장 풀레인지 대역과 캠프의 모든 소리를 다 내고 있는 최상위 제품이 바로 이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레이드 2 메타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Everything you own in the box to the left. In the closet, that's my stuff. Yes, if I bought it, nigga, please don't touch. Don't touch. And keep talking and mess, that's fine. But could you walk and talk at the same time? And it's my name that's on that tag. So remove your bags, let me call you a cab. Standing in the front yard, telling me how I'm such a fool. Talking about I'll never ever find a man like you. You got me twisted. You must not know about me. You must not know about me. I could have another you in a minute. Matter of fact, he'll be here in a minute, baby. You must not know about me. You must not know about me. I can have another you by tomorrow. So don't you ever for a second get to thinking irreplaceable. So go ahead and get gone. Call up that chick and see if she's home. Oops, I bet.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Oh,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ll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and done, you're just a part of me I can't let go. 네, 뭐 블레이드 1 메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이나 2나 원래 오리지널 1, 2 버전의 뒤에 메타가 들어간 요만한 손꼴만한 그 디퓨저라고 말씀드리죠, 종종. 그게 들어가면 소리나 구조도 이걸 넣으면서 생기는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피커 전체의 인클로저부터 유닛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있죠.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가장 최신형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원래는 201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LS50, 그 50주년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인 KF의 50주년을 기념했던 2011년작 그 LS50보다 조금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모델명을 왜 LS50을 블레이드에다 붙이지 않았냐면 이 제품 뭔가 좀 플래그십으로 좀 특별한 그런 제품으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은 요 조그만 키가 요만한 LS50, 그래서 그 덕분에 KF의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LS50이라는 제품이 됐지만 원래 이 제품이 그 50주년을 기념했던 실질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은 그래서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LS50은 그에 비하면 스튜디오에 쓰는 용도로 일단 기본 세팅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블레이드는 그래서 설정 자체가 조각품, 그
제가 전에 블레이드 1 때 말씀드렸지만 그 태어나긴 루마니아에 태어난 그 프랑스인 그 브랑쿠시라는 조각가 있죠. 그분이 만든 버드 인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창공에 있는 새. 이 새 모양을 땄는데 그 작품을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스피커로 만든 에릭 첸이라는 그 뉴욕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만들면서 제품 이름을 블레이드라고 붙였어요. 뒤쪽이 살짝 이렇게 날처럼 생겼는데 칼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배경을 갖고 있는 장면이고요. 일단 1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이 2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설정인 게 1하고 차이가 키가 약 17cm, 15cm 좀 넘게 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차이만큼 그리고 폭도 거의 비슷한데 뒷길이도 한 7cm 그래서 용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거의 90%, 80, 90% 가까운 그런 용적 이런 그런 정도 딱 마이너 체인지에 가까운 그런 두 제품의 관계. 그래서 저는 2를 만들면서 1을 그냥 단종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제품이 동시에 갑니다. 근데 그게 제품 외관에서 봤을 때 그렇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앞에 유니큐도 똑같은데 옆에 측면 우퍼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은 9인치짜리 아시겠지만 저는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캐프는 앞에 유니큐가 있고 양쪽에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퍼가 두 조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블레이드 1 메타는 9인치입니다. 우퍼 사이즈가 9인짜리 4개가 양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2는 6.5인치예요.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캐프의 유니큐 덕분이 가장 크고요. 캐프의 모든 제품에는 굉장히 밑에 H 라인업인가 이렇게 방막으로 만든 스피커 빼고는 전 제품에 캐프 제품에 유니큐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것도 굉장히 캐프의 오랜 노하우가 만약에 반영이 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 제품에 쓸 수 있는 그런 포맷은 아닌데 조금씩 이 유니큐라는 그 두 가지 동축 구성으로 되어 있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구성을 조금씩 그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전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재질도 조금 다르지만 이 블레이드에 쓰여 있는 게 굉장히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들은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합금을 쓰는데 블레이드 1하고 2에 쓰인 요 미드레인지는 좀 특별히 리튬을 조금 더 섞었다고 해요. 뭐가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전체 바디를 그 HD 그러니까 하이 덴서티죠. 고밀도 폴리우레탄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유니큐 드라이버를 쓰고 옆에 그 유니큐까지는 이 형태로 그냥 만들면 소리는 낼 수 있는데 옆에 우퍼가 4개나 들어가잖아요. 이 소리를 쉽게 말로 견디려면 폭을 좁게 해서 이 소리가 울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안에 구조도 이렇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구조로 만든 동축 구조로 만든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긴 했지만 이걸 견뎌내려면 이렇게 길게 멋지게 뽑은 유선형으로 뽑은 이 바디가 그걸 잘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폴리우레탄을 그 고밀도 폴리우레탄을 선택을 해서 그거로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지금 아까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좀 쿵쾅거리는 첫 곡이 비욘세 그 이리플레이서블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사실은 베이스가 굉장히 양감이 많다기보다 다이나믹 그 소위 그 낮은 대역에서의 유닛 진폭이 굉장히 큰 곡이에요. 굉장히 공간 전체를 많이 울리게도 돼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고 옆면으로 방사하는 블레이드 같은 제품에서는 베이스 음악을 굉장히 품질 높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음원에 있는 그 아주 뛰어난 아주 다이나믹한 베이스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곡이라서 제가 첫 곡으로 들어봤는데 그 곡을 연주하는 내내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만져보면 스피커가 거의 울리지 않아요. 이게 놀랍죠. 이보다 좀 더 진폭이 큰 곡도 거의 그렇습니다. 스피커 자체에 이 울림이 있어서 울리는 건 있는데 이 바디 자체에서 어떤 우퍼의 울림 특히 이것 때문에 울리는 공진, 업계
아주 설계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스피커에서 들리는 저음 자체도 굉장히 반듯하고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KF 블레이드라는 스피커의 그 딱 한 가지 사상, 이 스피커의 설계상의 한 가지 사상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닛이 하나, 둘, 여기 둥축이니까 2개고 옆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 유닛이 있는데 그 음이 시작하는 부분을 안에서 똑같은 지점으로 3차원이죠. 저 유닛 Q,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는 앞쪽이고 베이스는 옆쪽인데 그 시작하는 부분을 똑같이 둔 거죠. 사실 베이스의 높이는 2개가 다른데 그걸 한 음원으로 중간 지점을 계산해냈다면 그게 유닛 Q하고 딱 맞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유닛 Q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닛 Q의 위아래로 우퍼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뭐 물리학적으로 제가 그걸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음이 전부 어느 방향으로든 대칭이 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음이 시작되는 부분에 소위 말하는 위상일치, 음이 어디는 어떤 스피커는 이렇게 뒤로 눕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음이 저음보다 조금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도착하는 그 음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려는 거죠. 위상이 조금, 이 소위 그래프가 조금 더 빠른 거죠. 이제 도착 시간이.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맞춰지고 아니고의 여부에 따라서 음의 재생, 특히 공간 구성이나 고음하고 저음의 다이나믹 배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꽤 오래전에 스피커 제작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게 사실은 지금껏 소재, 그 다음에 스피커의 그 배치, 유닛 간의 배치, 스피커의 위치 선정,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트워크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 설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쓰고 뭐 오더를 1차, 3차, 4차까지 오더를 주는 필터 그 구성이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 자체도 사람한테 도착하는 위상을 딱 어느 대역의 소리든지 똑같이 도착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스피커 유닛이 한 개가 아닌 그런 풀레인지 스피커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모든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걸 잘하면 스피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블레이드 2 메타는 그런 설계에 최적화된 그런 KF의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 대역이 굉장히 넓죠. 일단 대역이 넓다는 건 낮은 음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플랫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안쪽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래프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그 대역이 33Hz부터 35kHz까지 올라가요. 저음 33Hz도 낮은 편이지만 위쪽이 35kHz까지 올라간다는 게 놀랍죠. 20kHz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인데 그걸 넘어가는 주파수 대역을 구현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소리로 들린다기보다 공간의 재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귀로 이렇게 들리는 음파가 아니라 그 소리가 이 안에서 떨리고 나서 생기는 그런 배음들 있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죽어라고 막 어떤 스피커는 100kHz까지 이렇게 대역을 늘 넓혀가는 그런 이유가, 그런 대역 구성에서 생기는 그런 주로 공간적인 차이. 그보다 좀 더 많은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이 블레이드 2 메타는 35kHz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 바 칸타타죠. 바 작품 번호 79번. 앞에는 이제 시작하면 계속 그 팀파니, 그 고악기 팀파니가 연타를 계속 하면서 쭉 그 현악기가 가다가 이제 한 1분쯤 지나서 합창이 툭 터지죠, 이제. 그때 청하게 올라오는 합창 소리 같은 게 이 공간 속에서 이제 합창이 나오기 시작해야, 사람 인성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제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35kHz의 고역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선명한 그 합창단, 그리고 굉장히 청아한 목소리를 울리는 건 유닛 Q가 주로, 유닛 Q 자체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뒤에 펼치는 공간은 그 주파수 대역의 크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그런 고품격의 홀로그래픽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F가 그 또렷한 고역을 구현하려고 이렇게 앞에 착즙기 형태로 트위터 앞에 그 8개 그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도, 음이 똑같이 고음이 배분이 돼서 동그랗게 되는 일반 그냥 이렇게 도움형 그런 트위터하고 다르게 그렇게 배분이 되게 만든 것도 그런 선명한 고역이나 아주
음원에 있는 정확한 고역을 들려주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드 베이스 안쪽에 있는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인데 보통 네오디뮴 자석을 쓴 자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내구성도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오디뮴 자석을 쓴 스피커를 들어보면 혼 스피커든 뭐 이런 일반 그런 돔형 형태의 스피커든 소리가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쨍하게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 정상적으로 쓴 네오디뮴 자석을 쓴 스피커들이 그 옛날 빈티지 스피커에서도 그런 네오디뮴 버전들이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이런 그 자석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걸 캐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는 뒤쪽에 보면 그 요만한 덕트가 있어요. 정확하게 요 유니캡 드라이버의 그 뒤쪽 정확히 바로 뒤쪽에 대칭점에 그렇게 해서 베이스 리플렉싱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스피커 하단에 보면 그 바이오웨링 단자, 그러니까 4개 그러니까 2조로 되어 있는 4개 단자로 바이오웨링 케이블을 저음하고 중고역을 나눠서 꽂을 수가 있는데 케이블을 거기 보면 이제 캐프 특유의 그 링크 플러스라고 그래서 그 전파선 안 쓰고 그 2조의 스피커 터미널 가운데 있는 요거를 돌리면 2개를 안쪽에서 연결해야 되게 되는 그 캐프에서 잘 만들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레퍼런스 1 메타 때도 이제 그 얘기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링크로 굳이 전파선을 안 써도 되게 그래서 싱글로도 바이 와이어링으로도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 제품을 디자인한 그 설계자의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이 스피커는 무엇보다도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35kg? 블레이드 1 메타도 한 57kg 밖에 안 나가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그런 아까 말한 하이덴스 고밀도 폴리우레탄 재질로 써서 소리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게 음을 그 스피커에서 빠져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고 대역이 많이 내려나가고 다이나믹도 좋지만 육중한 다이나믹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파워풀한 다이나믹. 육중한 거랑 파워풀한 거 좀 다이나믹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육중한 건 아주 그냥 묵직해서 조금 동작이 좀 굼뜬 느낌이 나더라도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중량감이고 이 파워풀한 다이나믹은 캐프처럼 아주 산뜻하게 저음이 음원에 있는 것만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바로 다음 신호를 받아서 계속 재생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캐프를 들으면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어디 배치를 해놓으면 산뜻한 느낌을 주게 이 마감이 8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블랙 그 유광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디자인적인 그런 가치도 높지만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그 나오는 음의 소리도 디자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산뜻한 저음이든 중음이든 고음이든 아주 산뜻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일체감 있는 소리가 저음 따로 고음 따로 중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체감이 있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된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원 메타 리뷰 때도 그랬지만 이게 브랑쿠시 작품을 그대로 형상화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 멀리서 보면 이게 스피커인 줄 모르고 그냥 오브제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장식물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 공간과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 근데 그보다 더한 건 사실은 이런 캐프 사운드, 60년 캐프 사운드의 어떤 음축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녹여져 있는 굉장히 품질이 높은 소리를 낸다는 거 음악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메타 버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블레이드 2 1의 바로 밑동생 블레이드 2 메타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 와서 보시면 실물을 보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소리도 그렇고요. 와서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